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상품도 준비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권호성 리더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봇 기반의 모빌리티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오프라인 장애물 극복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발표한 권오성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다양한 제약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순차적으로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봇만이 별도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찾고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더 좋은 경로를 찾고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어떻게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전달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엘리베이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연동하는 게 제한되는 공간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엘리베이터적인 제약이 있다면 서비스를 포기하는 게 옳을지 혹은 이러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옳을지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도 또 관중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또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원석 리더님께 답변 받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AI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관해서 많은 또 발전 방안이 있는데 산업과 정부의 지원에 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 지원 정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 협력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한 명쾌한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부에서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많은 기본적으로 국제 과제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이제 사업 개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서 그 세션에 소개드렸던 달구벌 자율차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 즉 국토부에서 진행을 했던 기업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자체를 위한 과제들도 돌아가지만 한번 이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서비스를 진짜 할 수 있을지 한번 서비스를 한번 실증해보자 이런 과제를 마련해 주셔서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 달구벌 자율차가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지원들 그리고 빠른 이제 정책적인 대응들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 이제 사업을 하는 혹은 기술 개발을 하는 저희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관점에서의 저희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년 전에 그 자율주행 얼라이언스라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무래도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다양한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요소들, 업체들,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얼라이언스의 특징은 원래 이제 글로벌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얼라이언스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거나 자율주행 차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술 중심의 얼라이언스인 반면에 저희 얼라이언스는 서비스 지향적인 얼라이언스입니다. 지금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로 서비스를 구현해낼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얼라이언스에 들어와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 기술과 차를 만드는 업체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서비스하는 데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이 거대한 산업은 하나의 업체로 절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아직 미약한 노력이지만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관객석에서 박수가 안 나오나요? 네.
네,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유정 리더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연 중에서도 테슬라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테슬라에서는 HD맵 없이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이 다른 업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질문과 함께요.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텐데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할 계획인지에 관해서도 물어주셨습니다.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이 두 가지라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전자의 질문은 저희 회사의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저희는 HD맵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만큼은 좀 더 제너럴하게 배포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더 그보다는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HD맵을 사용을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희는 AI 트레이닝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량을 주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일반적인 상황의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이 수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주로 수집을 하고 저장하고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단순하게 뭐 DB 같은데 바로 저장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처리를 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가 된 데이터 기준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뭐 분산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박수 조용히 쳐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김민선 리더님께 UAM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발표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UAM이 상용화되게 된다면 사실 공중의 이동 수단이 있겠지만 지상의 이동 수단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이동 수단을 결합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발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지상과 상공의 통합 여정 제공이라는 기능인데요. 사실 UAM은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버티포트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 모빌리티 수단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하게 그냥 연결만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KTX 타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KTX 역에 저희가 뭐 예약한 시간에 딱 도착하기 위해서는 버퍼를 남겨두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뭐 30분 전쯤 도착하면은 뭐 충분하겠지 해서 뭐 자차 또는 택시 타고 KTX역 가가지고 30분 기다리고 KTX에 타게 되면 KTX 같은 경우에는 좀 먼 거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효용이 있겠지만 사실 UAM 같은 경우에는 버티포트에 도착해서 30분, 20분 기다리는 순간 시간적 효용을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지상과 상공 모빌리티 통합 여정이라 함은 그 지상 모빌리티 처음에 퍼스트 마일을 탔을 때 교통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ETA가 변경될 수 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 그랬을 때 변동된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UAM에 대해서 배차를 다시 한번 돌린다든지 아니면 최적의 스케줄링을 변동한다든지의 모듈을 궁극적으로 연동하는 게 그리고 나를 이용객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에 주안점을 좀 두고 있고요. 하지만 처음에 상용화 초기부터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인프라적인 제약, 그리고 공급과 수요적인 제약,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제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숙기 시점, 그러니까 일상으로 UAM이 자리 잡기까지 자율비행이 좀 적용됐을 때에는 이런 오퍼레이션이 가능할 걸로 기대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천천히 하나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또 앞으로의 비전에 관한 답변들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세 가지 질문 남겨두고 있는데요. 권호성 리더님께 한 번 더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로봇의 시장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입증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학계에도 많고요. 또 상업적으로도 많습니다. 자, 이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충족이 돼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답변을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가,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이 그 가치에 합당한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봇이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느냐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그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로봇은 다양한 서비스의 유즈 케이스들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으로도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사례를 바라보면 실제로 그런 형태를 많이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좀 옆을 살펴보면 2만 대가 넘는 로봇이 디플로이된 곳도 있고, 그 이상의 판매가 이루어진 것들도 서빙 로봇이 아닌 다른 로봇 형태들도 많이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국내에서도 유즈 케이스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로봇의 수요는 증가할 거고, 그로 인해서 로봇의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느냐, 서비스의 분야에서 그 관점에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노력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상당히 와닿았던 답변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유정 리더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관제를 별도의 사업이나 서비스로 운영을 한다면 어떤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을 얼마나 빠르게 잘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통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사물로부터 데이터들을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딜레이가 발생을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업적으로 정말 이 관제 시스템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HD 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물이 보고 있는 맵은 HD 맵이거든요. 이 HD 맵 기반으로 이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고 어떤 맵을 기반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HD 맵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봤을 때도 HD 맵 기반으로 로봇이든 자율주행 차량이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예측을 하고 텔레 오퍼레이션을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HD맵의 핵심적인 또 기술력들,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좀 답변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선 리더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제가 마지막 발표를 들으면서 UAM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오늘 여기 출근하면서 엄청난 교통 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이 실생활 접목 서비스 정말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그 시점이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시는지 질문 주셨는데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상용화 시점은 조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냥 UAM 기체가 날아다니는 걸 딱 시작한다라는 상용화 시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목표는 202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용화가 되기 위해선 정말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항공기 인증을 받은 인증 기체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법규와 규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버티포트나 회량 같은 인프라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선결
사항이 전제돼서 이것들이 다 해결되면 이제 2025년화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일상의 서비스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는 버티포트가 그렇게 조밀하게 존재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조밀하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약간 조금씩만 도심 내 주요 거점에만 버티포트가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의 서비스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한 35년, 40년 정도 경이 됐을 때는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UAM 요금이 좀 낮아질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공기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자율비행 모듈이 완벽하게 적용돼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용할 정도의 가격 수준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날아다니는 시작 시점은 2025년 6년으로 보더라도 실제 저희가 일상에서 UAM이 택시 타듯이 탈 수 있게 되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Q&A는 맞춰볼 텐데, 마지막으로 이 최현석 리더님께 제가 사회자로서 우리 연사님들 대신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 참석자분들에게 멋진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전에 먼저 여유가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 바쁜 시간들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공유드린 내용들이 실제로 저희가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화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아까 얼라이언스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많이 저희 업계, 동종 업계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함께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제 문을 열고 다가갈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연사분들 진짜 열심히 발표 준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께도 기특하다라는 눈빛과 박수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네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